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이어서 미국 현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들 점검해 보겠습니다. 김한희 특파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날 뉴욕 증시는 이제 기술주 중심으로 하락을 했고 계속해서 관세에 대한 얘기들이 오고 갔었습니다. 현지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뉴욕 증시가 나흘 만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간 잠잠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다시 자동차 관세 카드를 꺼내든다는 소식에 투심이 급격히 악화된 건데요. 관세 전쟁이 경제와 인플레이션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다시 부각되면서 투자자들의 위험 선호가 급격히 줄어든 겁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31% 하락했고 S&P 지수는 1.12% 떨어졌습니다. 특히 나스닥 지수는 2.04%나 빠진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테슬라는 트럼프 자동차 관세 충격으로 5.58% 급락한 272.06달러로 미끄러졌습니다. 비록 유럽과 미국, 아시아 등에 각각 생산기지를 두고 있어 자동차 관세 충격이 상대적으로 작을 것이란 전망이 있지만 미국에서 부품 등을 멕시코에 의존하는 등 관세 충격이 아예 없을 수는 없다는 점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특히 지난 19일 이후 닷새를 내리오르며 주가가 28% 폭등한 터라 차익 실현 매물까지 겹쳐 낙폭이 컸습니다. 게다가 다음 달 2일에 테슬라가 1분기 출하 성적을 공개하며 다시 한번 주가가 출렁거릴 거라는 전망으로 투자자들이 매물을 쏟아내 급락세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어제 돌파한 1차 저항선이자 200일 이동 평균선인 285달러가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이 밖에도 미국의 3대 자동차 회사인 제너럴 모터스는 3.1% 급락했고 스텔란티스의 주가는 3.6% 하락했습니다. 반면 자동차 관세 충격이 상대적으로 작을 거로 분석되는 포드 자동차는 0.15% 오른 채 마감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이중학제에 무너졌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이날 중국 50여 업체를 비롯해 모두 80개 업체를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엔비디아와 AMD 등의 첨단 반도체 중국 수출을 더 옥죄면서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또 중국 당국이 주요 기술 업체들의 중국용으로 만든 엔비디아 H20 반도체를 쓰지 말라고 압박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 역시 주가를 압박했습니다. 다만 중국 시장 충격은 과장됐다는 지적은 계속 나옵니다. 번스타인의 스테이시 라스고는 마켓워치의 중국 시장이 엔비디아 총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3%에 불과하고 주당 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이보다 훨씬 낮은 약 5%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투자자들의 불안을 잠재우지는 못했는데요. 엔비디아는 5.74% 급락했고 올해 전체로는 15% 하락했습니다. 나머지 매그니피센트 세븐 빅테크도 일제히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제 장중 내내 이런 흐름들 자체가 좋지 않았었는데요. 이 원인을 따져볼 수 있는 것은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속보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분위기 좀 짚어주시죠. 네, 오늘도 시장을 흔든 건 역시나 트럼프의 입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수입 자동차에 대한 새로운 관세를 발표할 것이라고 백악관이 밝힌 후 주가는 흘러내린 건데요. 이는 다음 달 2일 발표할 광범위한 관세인 상호 관세와 별도로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는 겁니다. 트럼프는 조금 전 발표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외국 자동차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취임 후 품목별 관세가 부과된 건 지난 12일 발효된 철강과 알루미늄에 이어 자동차가 세 번째입니다. 트럼프는 수입 자동차에 대한 25%의 관세 시행일은 4월 2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우리가 할 일은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모든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거라며 이 조치는 매우 겸손한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생산된 차량은 관세는 전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관세로 인한 경제 지표의 착시 현상이 다시 한번 나타났는데요.
오늘 미국의 2월 내구재 주문이 전월 대비 0.9% 증가해 1% 하락할 것으로 봤던 시장의 전망치를 크게 앞질렀습니다. 다만 바클레이스는 이 같은 주문 증가가 경제활동의 개선이라기보다는 관세를 앞두고 자동차 부품에 대한 주문이 증가한 게 상승의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알베르토 무살렘 세인트루이스 여느 총재가 관세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를 드러낸 점도 시장의 경제 전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무살렘 총재는 오늘 관세는 간접적으로 2차 효과로 인해 인플레이션에 더욱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관세가 수입품의 가격을 이례적으로 올리는 1차 효과를 갖는 것 외에도 관세 부과 대상이 아닌 서비스 물가 등에도 영향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무살렘 총재는 새로운 관세는 직접적 영향과 간접적 영향을 모두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1분기에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약 1,000만 명의 학자금 대출 연체자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날 수 있다는 뉴욕 연은의 관측도 나왔습니다. 그동안 학자금 대출 유예 조치에 가려져 있던 문제가 일시에 나타난다는 건데요. 뉴욕 연은 연구진은 올해 1분기 가계신용 보고서에 학자금 대출이 상당히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며 연체자들이 급격한 신용점수 하락을 경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미 미국의 중산층 이하 가구들은 씀씀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날 한국의 천원숍에 해당하는 미국의 달러숍 가운데에서 대표적인 업체인 달러트리가 보유하고 있던 또 다른 달러숍 브랜드 패밀리달러를 매각한다는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마켓워치는 현금이 부족한 소비자들로 인해 매출에 타격이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관세와 불안한 성장, 물가 전망이 겹치면서 증시의 변동성 경고는 더욱 강해졌는데요. CBA 리서치는 최근 백악관이 관세 문제에 대해 잠잠한 태도를 보이면서 증시가 상승세를 보였지만 4월 2일 상호관세 마감일이 오기까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격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내일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주요 지표로는 4분기 GDP 성장률 확정치가 발표되고요. 매주 발표되는 주간 실업수당 건수 예정돼 있습니다. 이 밖에도 2월 잠정 주택 판매, 4월 캔자스 여는 제조업 지수가 예정돼 있고요. 연준 의원 발언 내일도 이어갑니다. 토머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가 연설합니다. 네, 자 오늘도 안전띠를 잘 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모닝인 뉴욕이었습니다.